야 임마 아르테타, 너 도대체 어쩌자고 케파를 영입한 거야? 어차피 우승은 맨시티겠지만 아스날이 만년 2등에 걸맞은 전력은 갖춰놔야 두 팀이 힘을 합쳐 리버풀을 막을 수 있다는 거 몰라? 어차피 지난 시즌 리그 최소 실점을 기록했던 라야가 주전으로 버티고 있으니 케파 정도면 백업으로 괜찮지 않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떨어지는 기량에도 여전히 에데르송의 양 아버지라 불리고 있는 내가 할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케파라면 실력을 떠나 감독의 교체 사인까지 거부했던 막장 골키퍼 아니야? 이름부터가 아시발 안나가로 알고 있는데 어쩌자고 그딴 자식을. 아씨발 안나가가 아니라 아리 사발라가지 말입니다. 과거 사리 형님의 금연을 망쳐버린 주범이었지만 첼시에서 한번 레알로 임대를 가서 또 한번 챔스 우승만 두 번이나 해본 유관력을 자랑하며 지난 시즌 본머스 임대를 통해 31경기 나와 39실점을 기록했는데 100억도 안 하는 골키퍼가 이 정도 실력이라면 세컨 중에는 1티어 아니겠습니까? 100억도 안 하는 골키퍼라니. 첼시가 케파를 영입했던 비용이 자그마치 8천만 유로, 하나로 1300억에 육박하는 금액으로 아직까지도 골키퍼 역대 최고 이적료를 알고 있는데 첼시가 10분의 1도 받지 않고 팔았단 말이야. 첼시와의 재계약 당시 녀석이 주급을 삭감하는 조건으로 자신의 파이아웃을 단돈 500만 파운드로 설정했지 말입니다. 90억만 내면 지난 시즌 9위팀에 주전 골키퍼를 영입할 수 있는 건데 먼저 사는 사람이 임자고 안 사는 사람이 바보 아니겠습니까? 900억도 아니고 90억이라면 확실히 개꿀이긴 하구먼. 뭐 세컨 키퍼라지만 영입 비용을 상당히 아꼈으니 다른 포지션에 화끈하게 투자할 계획인가? 요케레스부터 세스코까지 최전방 스트라이커 영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오피셜은커녕 히어리그 하나 띄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요케레스의 파이아웃이 1억 유로쯤 했던가? 괜히 간보다가 다른 팀에 빼앗기지 말고 화끈하게 질러보지 그래. 뭐 적당히 8천만 유로만 줘도 영입할 수 있어 보이지만 빅리그 검증도 안 된 선수에게 1,300억은 좀 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확실한 검증을 마친 오시맨으로 방향을 바꾸는 게. 주급에 미친 돈미세를 영입했다간 실력을 떠나 끊임없이 인성 문제를 일으키며 아스날판 루카쿠가 되지 않겠나? 빅토르 요케레스와 베냐민 세슈코, 어지간하면 그 둘 중에 한 명으로 영입하기 바라며. 그렇다고 우리 홀란드보다 많이 넣거나 맨시티보다 순위가 높아서는 안 된다는 거 알지? 저라고 언제까지 2등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엔 반드시 맨시티와 리버풀을 누르고 꿈에 그리던 리그 우승을 해낼 것이며 여지껏 케파 한 명밖에 못 쐈으면서 리그 우승은 무슨? 조만간 리버풀의 비르치 못지않은 초대형 영입이 줄줄이 옵션을 띄울 예정이며 그때 가면 오히려 페박 형님이 저한테 살살 좀 해달라고 부탁할지도 모르죠. 우리 맨시티는 너희 아스날처럼 재고 따질 것도 없이 마음에 들면 무조건 지르고 본다는 건 몰라? 라인더러스 7천만, 아이누리 4천만, 셰르키 3,600만, 베티넬리 650만. 지난 20일간 지른 금액이 자그마치 1억하고도 5,250만 유로, 하나로 약 2,500억에 가까운데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리그의 지배자라 불리는 거 아니겠나? 4명을 합쳐도 우리 비르치 한 명보다 아주 살짝 비싼 금액인걸요? 우리 리버풀로 말할 것 같으면 비르치 1억 3천만, 프림퐁 3,500만, 케르케즈 4,700만, 지난 시즌 1위가 도합 2억 유로도 넘게 질렀는데 3위가 1위 욕심을 내려거든 최소한 3억 유로는 지르고 나서 우승 타령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4년 연속 1등만 해오다가 딱 한 번 3등한 거 가지고 욕심은 무슨? 날 닮은 문어의 다리가 8개인 만큼 나 역시 프리미어리그 우승 8번은 하고 나서야 국대 감독으로 떠날 수 있다는 거 알지? 같은 리그에서 천지라 불리는 대머리는 딱 한 명만 존재할 수 있다는 거 모르십니까? 지난 시즌 제가 리버풀을 리그 정상에 올려놓았으니 이제 팻박이보단 슬박이의 머리가 조금 더 빛난다고 할 수 있으며 비르치의 프림퐁의 케르케즈에 하나같이 알짜배기들을 데려왔지만 그럼에도 리버풀엔 메꿀 수 없는 구멍이 있지 않던가? 설마 하늘의 별이 된 조타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라는 거 아시죠? 내가 미치지 않고서야 그런 소리를 하겠나? 나 역시 조타의 죽음이 아직까지도 믿기지 않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두 형제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다고? 아니 하늘도 무심하지. 새아이의 아빠이자 열흘 전 새신랑이 된 사람을 하루아침에 데려가는 게 말이나 되는 거야? 실은 우리 아스날 역시 초특급 영입 발표를 앞두고 있었으나 비보를 접한 뒤 오피셜을 연기했습니다. 비록 직접 지도한 적은 없었지만 성격도 좋고 멋진 녀석이었는데 부디 아픔도 비난도 없는 곳에서 행복하길 바란다 디오구. 구단에서도 생전 달고 뛰었던 20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으니 리버풀의 마지막 20번은 영원히 조타로 기억될 것이며 안필드의 주목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니 두 분 모두 시간을 내서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내가 말했던 구멍은 20번이 아닌 9번. 뉴니에스가 최전방에서 버티고 있는 한 비르치가 찌르고 살라가 흔들어도 절반 이상의 빅찬스가 날아가지 않겠나? 지난 시즌 득점왕이 홀란드가 아닌 살라였다는 걸 그새 잊으신 거 아니겠죠? 여전한 파괴력을 자랑하는 살라에 현 시점 최고의 재능이라 불리는 비르치까지 품었으니 지난 시즌이야 시티에 문제가 많았으니 어찌어찌 우승할 수 있던 거지. 결국 뉴니에스를 바꾸지 못하면 최대가 2등이라니까. 그리고 가격은 3배 이상 차이가 났지만 비르치가 잘할지 세르키가 잘할지는 까봐야 하는 거지. 한 달도 안 돼서 2억 유로 이상을 태웠지만 리버풀의 영입이 이대로 끝날 거라 생각하셨다면 경기도 오산이지 말입니다. 이삭이 안 되면 오시맨이 안 되면 요케레스. 이적료가 얼마가 됐든 무조건 정상급 스트라이커를 영입할 계획이며 최전방에 구멍까지 메꿔버리면 리버풀의 2연패는 기정사실이란 말이죠. 우리라고 구경만 하고 있을 것 같아? 니들이 3천억을 쓰면 우리는 4천억, 니들이 4천억을 쓰면 우리는 5천억. 우리 맨시티가 언제 돈으로 꿀리는 거 본 적 있어? 돈으로 우승을 살 수 있는 거라면 우리 첼시가 가장 유력하지 않겠습니까?
파이에스 2천만, 이수구 2200만, 리암 델라 3500만, 마마두 사르 1400만, 마이크 펜더러스 2000만, 제이미 기튼스 6500만, 주앙 페드로 7000만, 마지막으로 내년 여름 합류하기로 한 5천만 유로의 지오바니 켄다까지 총합 3억 유로, 한화 4,800억 규모의 영입을 마쳤으며 지난 몇 년간 이보다 몇 배는 썼다는 거 아시죠? 조단위의 투자를 바탕으로 구멍없는 스쿼드를 완성했으며 컨퍼런스 우승으로 위닝 멘탈리티까지 챙겼으니 이쯤에서 첼시가 한 번쯤 우승할 타이밍 아니겠습니까? 그래봤자 첼시엔 상상의 동물 넘어 전설의 포켓몬이라 할 수 있는 리스 제임스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녀석은 이제 더 이상 뮤나 뮤츠가 아닌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는 꼬렛으로 진화했지 말입니다. 아무튼 돈만 많이 쓴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건 몰라? 절반 정도가 아직 유망주에 불과한 선수이며 뭐? 주황 패드로 7천만 유로? 기껏해야 브라이튼에서 10골 남진 어떤 선수 아니었던가? 뭐 한다고 고작 그 정도 선수한테 1,000억도 넘는 금액을 태우고 있는 거지? 베드루가 어떤 선수인지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브라이튼에서 1억 유로도 아닌 1억 파운드의 몸값을 책정했던 선수이며 윙어 스트라이커 세컨도 공미 공격 라인 전역을 소화할 수 있는 역대급 멀티 자원이지 말입니다. 뭐 스탯은 좀 아쉬울지언정 어린 나이에 비해 완성도 높은 테크닉을 자랑하며 멀티 자원의 테크니션 이름부터가 주황인 게 어쩐지 주황 펠릭스와 비슷해 보이는데 녀석이 얼마만큼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든 일단 펠릭스부터 갈아치워야 했던 거 아니야? 순조로운 영입에 비해 잉여 자원 매각이 시원치 않은 상황이지만 사우디라는 치트키가 있으니 별로 걱정할 건 없지 않겠습니까? 펠릭스부터 스털링까지 이름값 하나는 확실한 녀석들이니 최소한 케파처럼 10분의 1도 못 받고 팔려갈 일은 없겠죠. 근데 솔직히 말해 3억 유로나 투자한 것에 비하면 그다지 강해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첼시의 목표도 리그 챔스 우승이지 않던가요? 근데 어째서 즉시 전력감 선수가 아닌 유망주에게 투자하고 있는 거죠? 경쟁력 있는 베스트 11은 이미 갖춰놓았고 은쿤쿠나 펠릭스 같은 애매한 고주급 선수를 후보로 쓰기보단 떠오르는 신성들을 낮은 주급으로 활용한다면 우승에 필요한 운영에 대해 리빌딩까지 가능하지 않겠나? 현재부터 미래까지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노린다라. 솔직히 살라와 반다이크를 붙잡아놓고 비르츠와 프리퐁을 영입한 우리 리버풀에 비하면 우승 가능성은 좀 낮을 거라 보이는데 리그부터 챔스까지 첼시의 우승은 언제나 드라마틱한 편이었죠. 브라질의 초신성이라 불리는 현 시점 세계 최고 레벨의 유망주 이스테방 윌리앙 역시 첼시 합류를 앞두고 있다는 거 아시죠? 파머와 제임스를 비롯한 기존의 에이스가 부상과 부진 없이 시즌을 소화하고 거기에 더해 유망주들의 기량까지 만개한다면 여태껏 한 번도 상대해보지 못한 또 다른 첼시가 탄생하지 않겠습니까? 뭐 확실히 무시 못할 전력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겠지. 근데 다른 팀들은 지금쯤 뭐라고 했지? 이젠 솔직히 빅식스란 말도 아까울 지경이지만 토트넘과 맨유도 화끈하게 영입을 해줘야 더보기 리그라도 탈출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아이 뭐 토트넘이라고 전력 보강이 없는 건 아니지 말입니다. 제2의 그바르디올이라 불리는 크로아티아의 초신성 부시코비치를 단돈 1,400만 유로에 영입했으며 케빈 단소 2,500만, 마티스텔 5천만 기존에 있던 두 명의 임대생을 완전 영입했으니 결국 리그 17위 스쿼드에 부시코비치 하나만 추가한 셈이지 않나? 거기다가 유로파 우승의 주역 로메로의 이탈이 유력하다 들었는데 이제 17등을 넘어 강등까지 가겠다는 거야 뭐야? 원래 우리 토트넘엔 이른바 레비 타임이라는 게 있다는 거 아시죠? 협상의 기재라 불리는 레비 회장님께서는 이적시장 막판까지 깎아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수를 영입하고 계시며 토트넘이 우승 메리트가 있는 팀도 아닌데 계속 그렇게 질질 끌다간 다른 팀한테 전부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빼앗길 지연정 오버페이는 하지 않겠다라는 철학을 갖고 계시니 감독인 나라고 별 수 없지 않겠나? 그래도 뭐 맨유와 달리 챔스 티켓이 있고 하니 최소한 A급 선수 한두 명쯤은 추가 영입이 가능할 거라 확신하지. 하긴 뭐 맨유에 비하면 토트넘은 양반이죠. 리그 성적이야 15등이나 17등이나 누가든 못했다고 하기도 힘들 지경이지만 그래도 유로파 우승을 통해 챔스 티켓을 얻었으니 우리 맨유가 비록 챔스는커녕 유로파는커녕 컨퍼런스도 못 나가는 신세지만 우승컵은 리버풀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프리미어리그의 대표 양반이라는 거 아시죠? 울버햄튼의 본체였던 마테우스 쿠넨을 7,500만 유로에 영입했으며 지난 시즌 리그에서만 20골이나 꽂아넣은 브렌트포드의 은배모 역시 맨유행을 원하고 있기에 은배모라면 브렌트포드에서 끊임없이 가격을 올리고 있지 않던가? 두 번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 들었는데 이러다가 또 호구처럼 끌려가서 지갑제로 털리는 건 아니겠지? 그래도 뭐 선수가 맨유행만을 원하고 있으니 이적료 조율이 끝나는 대로 영입할 수 있을 거라 보이며 여기에 더해 저의 애제자 요케레스까지 데려와 가장 큰 문제였던 스리톱을 갈아치우면 최소한 다음 시즌 챔스 티켓은 따놓은 당상이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화끈한 자금력을 선보인 맨시티 리버풀 첼시 어쩐지 잠잠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토트넘 아스날 맨유 아직 마감까진 시간이 제법 남아있기에 뉴캐슬의 빈살만 역시 한 푼도 쓰지 않고 있지만 프리시즌 개막전에 영입한 게 금액을 떠나 적은 면에서 훨씬 더 이득이라는 거 알지? 더 재미있는 축구를 위해서라도 한층 더 화려해진 프리미어리그를 만들어 화끈하게 다음 시즌까지 달려보자고!